최근에는 국내 투자하시면서 간밤 글로벌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피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미국 증시가 기침하면 한국 증시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해도 한국 증시는 끄떡없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 증시 펀더멘털에도 희망적인 싹이 트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어제 시작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 증시가. 이 시간외에서 좋았었던 엔비디아가 장중 낙폭 많이 보였었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사실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가 코스피의 그 상승폭이 220포인트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300도 넘기 때문에 사실 한국 증시를 보면 빨간색 넥타이를 차야 되고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증시를 보면 관심 있던 엔비디아의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넥타이를 좀 뭐를 찰까 항상 그 고민했는데요. 제가 이 와이셔츠는 그 파란 거 미국 증시를 보고 예. 우리 증시가 우선이니까 어제 강하게 올라서 빨간 넥타이를 찼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는 그 가장 관심이 됐던 게 트럼프 리스크,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제 그 시간에서 발표됐습니다는 전부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 아직 그 산업의 성장의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세 법칙이라든가 골드만삭스가 했던 10의 법칙이라든가 또 제인스랑이 했던 황해 법칙, 여기에 부합되느냐 안 부합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오늘 주가가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작년 3분기 실적이 발표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그 4분기에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관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좀 이렇게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은 자막으로 그 대신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작년 그 4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이런 황해 법칙, 대세 법칙, 10의 법칙에 부합되느냐? 부합하면 스트롱이 한 거고요.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역시 부합되지 않으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가 여러 가지 없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전부 나스닥이 떨어진 것이 전부 엔비디아 평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닝 서프라이즈 문제에 대해서 AI 비관론자들은 스트롱하지 않다 하는 얘기죠.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낙관적인 제인스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스트롱, 자기 자신이 얘기했던 이렇게 제인스랑 법칙에 부합됐다 하는 이 사항이 엇갈리면서 사실 작년 3분기 실적 이후에 나타났던 장소, 이 모습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분기 내진 2분기 정도 더 지켜봐야 사실 10의 법칙에 부합되는지 이걸 더 알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좀 조정이 되는데 너무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3분기 이후에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주춤한 가운데 한국 증시는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입장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우려하지는 마십사.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오늘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 하나도 주목해 볼 만한데 1년 전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많이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반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그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사실 어떤 얘기가 됐냐면 다음 달 9일에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렇게 발간한 지 250주년 되거든요. 예. 그 애덤스의 국부론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마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한 구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부론을 이렇게 그 발간하기 전에 도덕 감정론이 있습니다. 이 도덕 감정론의 도덕성, 이 대목이 굉장히 지금도 디지털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보일 때는 가장 경쟁력인 게 도덕성, 청렴성,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AI에서 전부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이라든가 모든 경쟁력에서는 보이진 사이에 디지털 사회의 쿼리 패스트적인 측면에서 이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거든요. 투명성이랑 연결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 당신이 모든 걸 관장하는데 역시 경제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가는 겁니다. 보이전 논선에서 갑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국민 앞에 선정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지켜야 될 기본이고 지켜야 될 기본에서 미국의 본질을 중시한다면 미국은 청렴사회, 청교도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백인 의지는 가장 기본이 도덕성인데 청렴성인데 그걸 당신이 지키지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그게 바로 트럼프 리스크에 해당된다고 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쭉 저기 다 있습니다. 자, 가장 이게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위법 판결이 된 이후에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관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역법 122조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것, 이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15% 관세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트럼프 진영에서 한번 엇갈리는 얘기를 봐요. 트럼프는 월드와이드, 전 세계에 대해서 15% 때린다. 그런데 통상의 전담원은 USTR의 그리어 대표는 일부 국가만 15%를 고려하고 있다. 예. 근데 여기에 케빈 헤셋은 미국의 그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은 아직도 고려 중이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나온 대법원 위법 판결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월드와이드 15%, 월드와이드 15%. 근데 정작 통상교섭의 USTR 책임자는 일부 국가만.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스테븐 케빈 헤셋은 지금도 고려하고 있다. 감안하고 있다. 이게 지금의 사실 트럼프가 얼만큼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1년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뭐든지 트럼프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트럼프 관련된 코인만 갔습니다.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관세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의견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신뢰가. 그래서 지금은 1년 만에 엔타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셀 아메리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대탈출, Great American Exodus로 변하는 게 아니냐. 아까 안 특파원께서도 안 통신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유럽으로 가는 것 우리들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셀 아메리카 자금이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과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어제 사실 우였다가 금리 인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들어가서 어제도 일본 증시가 강하게 올라왔을 겁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 증시도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 증시가 돋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왜 신흥국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모건 스탠리의 이렇게 포트폴리오 지위가 신흥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답은 선진국으로 알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가려니까 선진국인데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빨리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드린 코리아 프리미엄 시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흥국이 우리 국민들도 세계에서 1등 주가 상승률이 여전히 신흥국이냐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 한국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세계에서 사실 유럽과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증시가 강하게 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맥락들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도 한미 증시 디커플링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끄떡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기다리던 그린슛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가장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에 대해서 비관적 얘기하는 분들 뭐 3,500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펀더멘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주가 상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펀더멘탈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결해주면 제도라든가 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냐?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향후 주가 상승에 사실 제약 요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어제 실물 경제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의 그린슛이라는 단어를 실물 경제 그린슛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슛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야지 실물 경제 그린슛 현세 한국 경제 앞으로 될 것인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린슛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이게 어떠냐면
미국의 위기상 2008년도에 서프라임 사태가 2009년 리먼 사태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는데요. 자,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엄 탄핵 전공 위기 상황이었었죠. 이거 비슷합니다. 이런 거에 연관시켜서 지금의 한국 증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그린슌에 비유했다. 그때에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때 당시에 대공황의 전문가였던 이렇게 대공황 극복을 금융위 극복의 책임을 맡았던 맨 버냉키 의장이 사실 사용한 용어입니다. 언제 사용했느냐? 2009년 3월 CBS에 출연해서 버냉키 회장이 자, 서프라임 때 돈을 뿌려댔습니다.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엄동설안에 엄동설을 딛고 봄에 푸르파토라는 첫싹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외국에서 보면 작년에 그런 계엄 있을 수 없는 계엄을 극복하고 할 때 실무 경제 살아난 첫 조짐이 뭐냐 하면 역시 경제는 경제하고자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는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 입장에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한국 경영자 총회에서 이렇게 된 것은 기업의 실사 경기 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경기가 좀 앞으로 좋아진다 하는 이 국면이고 100보다 미칠 때는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을 넘어서 104로 계획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작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실무 경제 안 좋다 하는데 이제는 뭐냐? 실무 경제조차도 첫 싹이 나온다 하는 그린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제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는 과정에 한국 내에서도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을 1.8%에서 2%로 조정하고 속속들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해서 일부 인베스트뱅크들은 2.3%까지 가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의 수준인 2.1%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좋은 조짐이 되는데 자, 이 버냉키 회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상시에 돈을 뿌려댔다. 그러면 새싹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 관리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술 먹고 헬레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게 뭐냐? 플로어링 전지 작업이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 작업이 잘 돼야 정말로 한국의 친증시 정책이 진짜 생산자 입장에서 국민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증시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골든골에 해당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싹이 이제 경제 측면에서 자라나고 있다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대내의 자금들이 증시로 속속 유입이 되고 증시와 실무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바람직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한국 경제 이제 어렸다가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청신호가 보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돈의 생리거든요. 돈부터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부터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을 지금부터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이걸 좀 이 용어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은행에서 증시로, 이건 뭐냐? 저축에서 투자로, 은행의 예적금에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뉴머니가 지금 유입된다. 그래서 지금 은행의 예적금에서 한 35조 이상이 빠지고 있는데 전부 증시로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서 예적금이 빠지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 벽장성에 했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예적금부터 증시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벽장성에 가졌던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경제 규모인데요. 이것도 증시가 기대감이 사니까 그것도 허들쩍해서 증시로 넣는 거거든요. 이게 호딩머니에서 디스호딩머니다. 이것도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했습니다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자금 구조가 정상화되고 있다 하는 이 수석 이렇게 회의가 됐습니다는 부동산에서 증시로 들어오는 이 자금이 부동산은 스탁에 멈춰져 있는 자금입니다. 스탁입니다. 근데 증시로 들어오는 건 생산적 금융으로서 플로우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금 구조가 정상화라는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동산 스탁에서 플로우 자금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에서 국장으로 이것은 뭐냐 리플럭스 자금이라 그럽니다. 리플럭스 자금도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리시어링이고 자금이 들어오는 건 리플럭스 자금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조차도 아웃오더 우리나라에서 이탈해서 지금 인오더 쪽으로 들어오는 이래서 골드 머니 글로벌 머니 쪽도 속속 유입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 머니 그다음에 디스오딩 머니 여기 나온 스탁 머니 리플럭스 머니 그다음에 글로벌 머니 이게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증시라는 건 뭐냐? 증시라는 것은 기업들이 뭐냐? 구미에 맞는 자금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미에 맞는 자금, 모험성 자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냐? 안전한 자금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 경제 지금 어떻게 해서 차별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뭐냐면 생산적 금융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담보. 그러다 보니까 모험성 있는 이런 스타트업 이런 데는 자금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담보 관행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소모적 담보 소비적 금융에서 담보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자 주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민들도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증시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면 소모적, 담보적, 그다음에 소비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 포괄적 금융이 되면 증시의 양대 기능인 자 기업의 생산적인 자금도 조달하고 국민은 건전한 재테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골드금물이 되죠. 그런 조짐들이 지금 자금 흐름 정책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것이 4년 만에 나오는 그린슛 청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에서 관측되는 희망의 새싹 그린슛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러려면 이 새싹이 잘 커야 되는 게 앞으로 과제일 건데 이거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겠죠? 네, 사실 금리위기 때 돈을 세리 벗거든요. 금리도 제로 금리했습니다. 이제 그린슛 단계입니다. 근데 2009년 CBS에 출연한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 전문대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금융위기 해결하려면 그 해결하면 당시에 이때부터 예. 중요하다. 이때 청신호가 나타나고 해서 술 먹고 헬레려면 안 된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지자금 프로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프로프란 싹인 뼈대가 자란 건 아니거든요. 이때 이렇게 그 술 먹고 헬렐레 해가지고 바르게 뭐냐 너무 이렇게 뿌렸던 돈을 바로 이렇게 회수하면 시든 잡초가 된다는 옐로우 위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푸르푸른 싹에서 돈을 많이 고름으로 뿌렸는데 격가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격가질 제때 치지 않으면 뼈대가 잘 자라지 않거든요. 뼈대가 잘 자라고 격가지가 많이 나오면 결국 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못 맺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이 그때 당시에 자 청신호 때 얼만큼 앞으로는 관리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심한 정책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으면 그때 당시에 위기 때 뿌렸던 자금들을 출구 전략 해서 하는 건데요. 출구 전략 예승 아트입니다. 하나의 그 진짜 엑셀 스트레이트는 아트입니다. 왜 아트라고 표현했냐? 예술이라고 표현했냐?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트를 하는 거 보면 유동성 회수일 때는 뭐겠습니까? 양적 완화에서 리버스 오퍼레이션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QT를 갔던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문제도 베이비 스텝에서 노멀 스텝, 빅 스텝 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작년에 1년 전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증시 정책이 거의 쏟아져 나왔습니다. 헬리콥터 매연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가가 6,300이 됐습니다. 좋아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증가 상승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실물 경제와 선순환 고리가 되면 결국 정부가 주도했던 원칙이 빠지면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 경제에서 잘 돌아가고 자 경제 혜택을 기업과 국민들이 모두가 혜택하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도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떠느냐. 이것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망에서도 이제 전지 작업의 중요성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이후에 이제 헬리콥터에서 소방수 뿌리듯 물을 이제 빠르게 뿜어냈던 어떤 친증시 정책을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곁가지들 그러니까 속가내야 할 것들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버냉키 회장이 전지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렵게 구출했던 부분을 싹을 자르는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주가가 6,300 가니까 지금 뭐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경제 심리를 어렵게 하는 이것부터 싹을 잘리는 게 이것부터 제거하는 게 전지 작업의 첫 작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심리하는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그것 때문에 또 네트워킹 효과에서 디지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버냉키 회장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자, 우리 주가 쏟아지는 친지식 정책 속에 어렵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십시오. 펀더멘탈이 부진하기 때문에 6,300 이거 너무 높습니다. 주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얘기까지 나와요? 저도 몰랐습니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원달러니 1,500원 이전하면 제2의 외환위기 겹니다. 그리고 크리스가 하만한 유튜브들이 뭐냐 계속해서 증시 비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를 6,300까지 오르는데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증권사들이 자 한국이 불안합니다. 미국 증시 여전히 미국 증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이런 심리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실행력이 갑이고 지금까지 실행력이 갑인 상태에서 우리 주가를 이렇게 끌었습니다. 또 한 번 좀 실행력 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올랐던 이 6,300 이것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이 비용 부담이 많았던 겁니다.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냐 여기에 담당했던 사람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 봉급을 많이 줘야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우리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실행적 갑을 좀 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 작업의 가장 중요한 첫 작업이 버냉키 회장이 뭐냐 심리를 차단시키는 어렵게 올랐던 심리를 어렵게 하는 이렇게 격가지들입니다. 이 격가지를 좀 전지 작업하는데 좀 다시 한번 실행적해서 본트를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 해외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오늘은 한국 증시 정책 제안과 관련한 얘기들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님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 좀 더 변화하거나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어제 제가 국제금융을 한 36년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합니다는 사실 가슴은 상당히 감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친지 정책의 가장 첫 단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제는 주가가 뭐냐 6,300 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니까 이제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뭐냐 정부와 관계없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붙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감격의 용어입니다. 이러려면 뭐냐? 근데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가 한국의 대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분기에 파이낸셜 타임스 FTS 지수의 국채지수, 그 다음에 세계 평가사 3대 평가사, 그리고 MSCI 연례평가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국채지수라든가 국가신용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MSCI 같은 리레이팅만 하면 프리미엄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한국에 보면 과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항상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가상금리가 붙었습니다. 저희들도 대우그룹 시절에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면 그렇습니다. 항상 할 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가상금리를 많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가면 마이너스 가상금리입니다.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이렇게 되는 시대거든요. 이것만큼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대중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외 위상 제고와 함께 대중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즌 여러분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아서 이제부터는 스프레드가 문주차 말씀드렸죠?
이 코스닥이라든가 비상장 기업 이렇게 해야 사실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으로 가야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앞서 생산적 금융이 포괄적 금융을 하는데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하든 그다음에 중소기업가 이런 것은 이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 꿀 올렸으니까 온 국민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상장 온 국민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실물경제 그린슈트 핸들의 버냉키 회장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서는 측면에서 지금 6,300 이렇게 볼 때 너무 좋아하는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나면 최근에 실물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그린슈트 청상이 해외 증시의 한국 자금으로의 어떤 유입, 한국으로의 유입 가속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겁니까? 네, 국민경제에서 보면 최근에 AI와 함께 가장 나오는 것이 기계로이니까 국민들 삼면 등과 볼 때 생산과 분배가 지출 간에 이게 차단된다, 크리프된다. 기업들이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담당하는 것이 이 AI와 관련된 사람만 집중하고 사회적 불균형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소비적 금융, 담보적 금융, 소모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 증시에서 이것을 온 국민이 누리는 포괄적 금융이 되면 국민경제 생산과 분배와 지출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줄일 수가 있죠. 모두가 혜택이니까.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가 줄이면 민주주의의 이른 일표주의가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쪽에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단계가 되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가 국민들에서 잘 돌아가니까. 그러면 시장 경제도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도 활성화하고 아담 스미드가 다음 달 9일에 국부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도덕심이 이렇게 바탕이 되는 이런 경제가 되면 대통령께서 나설 필요가 없고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국면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골든골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같이 가는 골든골, 대통령께서 국가에 나서지 않는 이런 그 선순환 고리를 내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6,300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